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시중에서 한동훈이가 적폐청산만 제대로 해내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한동훈을 찍겠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또 국토부 장관 원희룡을 두고 집값만 제대로 잡는다면, 아파트값만 제대로 잡는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원희룡 찍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값이나 적폐청산을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원희룡과 한동훈이 다음 총선, 대선에서 보수 진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읽힙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년기념물 아니냐, 공직자가 자기 관리를 잘 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느냐, 반듯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2의 한동훈이냐. 한동훈과 이원석은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죠. 나이는 이원석이 훨씬 많지만, 그러니까 뭐 흔히 나오는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뭐 자녀 문제라든지 논문, 뭐 음주, 부동산, 뭐 위장 전입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 자신의 자녀들은 특목고를 다닌 적도 없고 모두 정시로 대학을 갔다. 자신의 부부는 골프도 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박살이 났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민주당은 뭐 이수진 의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뭐 낮술 먹은 취권이냐, 뭐 아줌마 버릇이냐. 그러면 아줌마들한테 신뢰가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낮술 먹은 것처럼 뭐 횡설수설하는 것, 그 성범죄 수사 질의를 했죠. 왜 검찰이 나서지 않았느냐. 한동훈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그건 경찰에 신고된 사건인데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이수진은 지금 뭐 자기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지금 뭐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이수진만 그런 것이 아니죠. 권인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자녀가 장학금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역을 제출하라,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하니까 성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원석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자녀는 장학금을 받은 내역이 없다.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뭐 없으면 없다 하면 되는 거지 자료 제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원석 후보자 말이 걸작입니다. 또 장학금 받은 것 없는 사실을 없다고 하기도 너무 어렵다. 민주당이 준비 없고 경우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마 앞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바꾸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압적이고 준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 기자들 흔히 하는 말은 소뚜껑으로 쥐 잡는 식이라고 합니다. 쥐가 어디 뭐 병 걸리지 않았으면 소뚜껑에 잡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한동훈, 이원석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죠. 제2의 윤석열 만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원석 후보자가 이렇게 똑 부러지고 자기 관리가 이렇게 철저히 잘 돼 있다. 우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생긴 이후에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이 청문회를 겨냥을 해서 그게 이제 청문회 효과죠. 학습 효과죠. 그렇지만 이원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참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야무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민주당의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이원석 후보자가 검찰총장을 일찍 하셨으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뭐 극찬이죠. 이렇게 극찬을 한 데는 이원석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내에서 집단 사고에 빠지지 않고 개별적인 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가능하면 조직이나 상급자, 관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한 바가 있다. 굉장히 생각이 앞서가고 반듯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마저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입니다. 한동훈과 이원석 그리고 원희룡 많이 이야기가 되는 대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은 이제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뭐 그 순간 바로 레임덕이 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이어지겠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원내대표가 또 뽑힐 겁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또 당원들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두텁지 못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완전히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인데다가 초재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게감, 신뢰도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의 지지층들이 쳐다보고 있는 지점은 윤석열 정부의 내각 또는 뭐 대통령실입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이원석, 원희룡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정치권으로 곧 들어올 것이다,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원희룡은 뭐 당연히 국토부 장관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뭐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연히 차기 대권 주자죠. 원희룡도 집값을 잡아야 되고 한동훈도 적폐청산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한동훈은 조금 더 정치적인 감각 쪽은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강욱을 비롯해서 그 법사위원 자격이 없는 최강욱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바꾸고 이수진이나 이렇게 취권을 행사하는 이런 아줌마들을 바꾼다면 한동훈도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미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이제 정무적인 감각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긴 하지만,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는 차기 대권 압도적인 1위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그런 점에서 내년 이제 1년 6개월여 남은 총선을 앞두고 2024년 4월입니다. 총선이. 이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과 원희룡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에 차기 총선의 승패가 달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차기 총선의 승패는 윤석열 정부, 지금 여당과 민주당이 정말 뭐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모두 정치인이라면 국회에 있는 사람 모두가 쳐다보는 지점은 지금 총선입니다. 자기들 선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은 모두 총선에서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민주당 쪽의 모든 움직임은 공천을 노리고, 민주당은 뭐 대대적인 공천의 혁신, 물갈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 국민의힘은 초재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갈이보다는 영입 쪽에 무기가 실릴 것이다. 자신들의 공천, 그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면 싸울수록 현재 있는 의원들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더 뭉치게 되고 자신들의 당선,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그런 구도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 차기 총선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과 원희룡이다. 원희룡은 집값을 잡아야 된다. 한동훈은 적폐청산을 해내느냐라는 부분이다. 라는 게 참 재미도 있고, 이렇게 총선판을 읽는,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총선 분위기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전당대회를 거쳐서 총선 분위기로 가게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총선 분위기에 압도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과 원희룡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인적 자원이 아니냐. 거기에 보태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뭐 천년기념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해왔다. 그 다음 야무진 실력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